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재혼을 생각하시면서 이혼을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실무에서 느낀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사례를 각색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0대 중반에 아이 둘을 가진 어머니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고민에 휩싸여요. 이 남편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배신감을 줬던 이 남편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이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꼴도 보기 싫은, 접촉하고 대화를 섞는 것조차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다행히 또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는 걸 전제로 해서 재산 분할을 조금 더 받고 여기에다 위자료도 조금 더 얹어서 결국에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한 5억가량이었는데 이 5억 중에 보통은 이제 50대 50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60% 정도인 한 3억 정도를 일단은 재산분할을 받고요. 그리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1인당 이제 아이가 2명인데 1인당 9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협의 이혼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A씨는 재혼을 염두에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아이들은 한 명은 중학생 그리고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아직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어줄 사람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 전 남편이 결국 외도로 배신을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까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또 무엇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2명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아이를 같이 키우고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남성이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남성의 경제력과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A씨에게는 중요한 그런 자질이었던 거죠. 자신이 이혼녀이기 때문에 이혼 남성 중에 소개를 받거나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 문제에 부딪히는 거는 이 경제력과 자신의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입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벌기는 벌지만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면 한 3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이 38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는 주거비나 여러 가지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생활비 여러 가지 비용을 쓰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경제적인 안정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들을 또 자기의 아이처럼 생각하고 키워줄 수 있는 남자여야겠죠. 이런 남자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에도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로 아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아이가 더 우선이 되고 또 만약에 집안이 이제 결혼해서 합치게 되면은 아이들 간에 또 다툼도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편애를 한다라든지 내 아이만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다툼 같은 것도 고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혼이 쉽지 않고 원하는 재혼 파트너를 찾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를 재혼 시장에 나와서 이혼 후에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은 또 결혼 전에는 내가 상대방의 아이를 잘 품어줄 수 있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런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진짜 말로 뱉었던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혼이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됐고요.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이 재혼 파트너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소개를 받았을 때는 그냥 연애 상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약간 용돈을 주는 식이나 뭐 요 정도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결혼까지 진지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솔직히 잠자리나 연애만 즐길 생각으로 다가오는 남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재혼에 대한 어려움이 증폭되고 증대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자신의 200만 원의 소득 그리고 그 90만 원씩 받는 180만 원으로 양육비를 받는 돈으로 실제로 키워보니까 재산분할로 3억에다가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살던 재산에서 거의 반 이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내가 살고 있던 지역도 바꿔야 했고요. 서울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됐고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대부분 보증금으로 들어갔어요.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200만 원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뭐 이자 납부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전세나 월세 부분을 선택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안정과 자신의 아이를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A씨가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각색한 사례, 재혼을 원래 좀 생각하시거나 꿈꾸시면서 이혼을 고민하셨던 분들의 모습인데,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고소득 여성분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좀 덜 겪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초반에 이혼을 한 후에 굉장히 후련하고 되게 통쾌한 마음은 들기는 하지만 몇 달 정도 지나면은 생각보다 돈을 유지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까지 부양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돼요. 많은 이혼 가정이 여성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 양육비로 받는 돈과 자신의 소득으로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남성과의 재혼을 꿈꾸게 되고요. 이 재혼을 꿈꾸게 되었을 때 가장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아이 관련 문제라는 거죠. 한 재혼 관련 결혼정보업체의 조사가 있어서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자,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이혼 여성, 그러니까 이제 재혼녀가 된 거죠. 재혼을 하신 여성분들이 가장 재혼 생활에서 실망할 때가 언제냐? 경제력이 기대 이하일 때입니다. 그리고 재혼 여성인 경우 이 재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 1위는 넉넉한 생활비 지급이 1등이고요. 2등이 뭐냐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워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친자녀 배려가 2위로 조사가 됐어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하고 친자녀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제가 각색한 사례에서는 40대 중반의 여성을 각색을 했는데, 보통 30대 초반에 이혼하시거나 30대 중반에 이혼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낫습니다. 나이가 좀 더 어리신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재혼한 남성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거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재혼 남성 중에서 좀 더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데 용이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렇지 않고 나이가 40대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재혼을 추구하는 케이스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남성 찾는 게 쉽지 않고, 보통 40대 중반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은 그 기존의 배우자, 그러니까 기존의 배우자가 올리던 소득 이상의 수준을 올리는 남성을 만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에 불리함이 있고요. 이혼 도장을 이제 찍으면 끝이다. 그리고 나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제 낙관하시면서 이혼하시는 여성분들이 간혹 있어요. 재혼도 이혼이 많거든요. 실제 초혼의 이혼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좀 더 높은데, 재혼의 이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재혼을 결심하시게 됐냐, 어떻게 만나게 되셨냐, 이런 부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듣다 보면은 이 재혼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 생각보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재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부딪혀야 될 게 이제 경제적 문제거든요. 재혼을 꿈꾸시는 여성분들은 어떤 사랑이나 여러 가지 외로움 해소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안정과 내 친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가 주요 관심사세요. 이 남편이 외도한 케이스에서 이혼하시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재혼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혼을 선택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재혼 파트너를 못 구했을 때를 상정해서 인생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아이가 아까 2명인 케이스로 제가 각색을 했는데, 아이가 2명인데 혼자서 거의 사실상 키워야 될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한부모 가정 지원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양육비 지급을 아버지가 안 할 때도 있고요. 또 동시에 어떨 때도 있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이 성인은 19세입니다. 만 19세인데 이때가 딱 아이들이 어느 시기냐면 대학에 들어갈 시기입니다. 원래 양육비 지급이라는 거는 이제 만 19세까지니까 보통 대학교 1학년 정도까지일 때가 많은데, 1학년 일정 시기까지만 양육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아이를 챙기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등록금을 주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지만 안 주는 아버지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롯이 내가 아이들 2명을 사실상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이 재혼이 성공적이지 않게 되면은 다시 이혼을 할 수도 있는 데다가 이 이혼을 선택하실 때 자기가 원래 재산 분할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누리고 있던 생활 수준보다는 훨씬 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을 하시고 좀 이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실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환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혼은 되게 시원한 가정이고 어떤 분들이 막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혼은 너무나 행복을 위한 가정이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꼴보기도 싫은 그 배우자, 전 남편 또는 전 아내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질 현실은 아이의 양육과 경제적인 현실이 몸으로 체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고민하시고 이혼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재혼에 대해서 성공적인 재혼을 처음부터 꿈꾸면서 이혼을 선택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재혼은 기존의 배우자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적고요. 재혼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